네, 안녕하십니까. 5차시 수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5차시 수업은 딥러닝의 기본 개념하고 XOR, XOR 문제, 그 다음에 백프로게이션, 그 다음에 간단한 미분, 편미분, 체인룰에 대해서 말씀드릴까 합니다. 그러면 1교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인공지능이라는 것은 어떤 사물을 이해하고 판단하기 위한 알고리즘을 뜻하죠. 그 안에는 이제 머신러닝하고 딥러닝이라는 것이 있는데, 머신러닝이라는 것은 알고리즘을 인공지능이 이제 스스로 학습하는 것을 뜻하고, 머신러닝 안에 이제 딥러닝이 있죠. 딥러닝이라는 것은 어떤 사람의 신경망을 이제 본따서 만든 거고, 피처를 기계가 알아서 찾아내는 것을 뜻하죠. 머신러닝을 지도학습하고 이제 비지도학습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 지도학습이라는 것은 어떤 정답 라벨을 주고 그거를 찾는 것을 뜻하고요. 비지도학습 같은 경우는 어떤 정답이 없는, 라벨이 없는 상태에서 주어진 데이터만 가지고 이제 숨겨진 데이터를 이제 구조를 발견한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죠. 이렇게 인공신경망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제 뉴런의 구조로 되어 있죠. 그래서 아니, 요거 이제 인공신경망이 아니라 이제 사람의 구조죠. 요걸 이제 본따서 만든 게 이제 인공신경망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여기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제 이게 사람의 어떤 뉴런의 구조고, 요거는 이제 요 사람의 뉴런의 구조를 이제 본따서 만든 인공신경망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이런 x 값들, 이런 이제 x 값들이 이제 x가 있고, 이렇게 이제 또 w가 있죠. 예, 그래서 x 값 같은 경우는 입력되는 뉴런의 이제 축삭돌기하고 보통 이제 신호 축삭돌기로부터 이제 전달되는 신호의 양을 뜻하고요. W 같은 경우는 이제 시냅스의 강도, 즉 이제 입력되는 뉴런의 영향력을 뜻하죠. 그리고 W하고 X가 곱해져서 이제 더해지는 형태는 입력되는 신호의 양과 해당 신호의 시냅스의 강도가 이제 곱해지는 것에 이제 합계하고 유사하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이 F는 이제 최종 합계죠. 그러니까 다른 뉴런에서 전달되는 이제 신호의 양을 결정짓는, 즉 다시 말해서 여기 액티베이션 펑션이라고 볼 수 있겠죠. 활성화 함수죠. CNA를 예를 든다고 하면 CNA 이제 거의 마지막 부분에 있는 함수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비선형 함수죠. 예, 그래서 인공신경망에 이제 기본 단위가 있고, 그리고 어떤 여기 써 있지만 이제 함수 부분에는 이제 선형 함수가 있고 비선형 함수가 있습니다. 선형이라는 것은 이렇게 어떤 직선으로 되어 있는 걸 선형이라고 그러는데, 이건 예측하기가 쉽죠. 그 선형함수. 그 대신 예측하기가 쉽지만 이제 문제 해결도 그만큼 어렵다고 볼 수가 있겠죠. 비선형보다는요. 비선형은 이런 식으로 선형이 아닌 걸 이제 비선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함수값의 예측하기가 어렵지만 반대로 이제 문제 해결은 이제 어, 선형에 비해서 높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딥러닝의 개요에 대해서 이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딥러닝이라는 것은 1957년에 프랑크 로젠플라트라는 분이 이제 퍼셉트론 이론을 만들었습니다. 만들었는데 이제 이것이 어떤 나중에 이제 문제가 있었는데, 어떤 역전파라든지 어떤 레이어가 많이 늘어날수록 벤싱 그라디언트 프로브럼 문제, 그러니까 이제 어, 역전파 시에 어, 미분 계산을 했을 때 이제 일찍 0이 돼버리는 그런 거를 이제 베이싱 그라디언트 프로브럼 문제라고 하는데, 어떤 그러한 문제가 이제 발생을 해서 딥러닝에 겨울이 왔습니다. 겨울이 왔는데 이제 그거를 이제 2006년도에 제프리 힌턴이라는 교수님이 이제 그 부분을 이제 해결을 했죠. 그래서 여기 써 있는 것 같이
어떤 이런 벤시 그라디언트 문제를 해결하고 이때 이제 넬루라는 함수를 썼습니다. 그리고 드랍아웃이라는 거를 이제 사용을 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XOR 문제를 이제 해결한 거죠. XOR 문제에 대해서 이제 뒤에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딥러닝의 도약과 원동력이 됐는데 딥러닝의 도약과 원동력이 된 원인은 현재 GPU 기반의 이제 병렬 처리를 포함한 컴퓨팅 파워가 많이 발달돼 있고 그 다음에 인터넷을 통해서 축적된 이제 엄청난 양의 이제 빅데이터가 있죠. 그리고 딥러닝을 이제 위한 이제 획기적인 알고리즘도 많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딥러닝이 현재 많이 발전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딥러닝이라는 것은 크게 봤을 때 앞에서도 이제 말씀드렸지만 지도학습하고 비지도학습, 그다음에 강화학습으로 나눠서 볼 수가 있습니다. 지도학습이라는 것은 어떤 정답을 주고 예측을 하는 거를 두고 이제 지도학습이라고 그러고요. 비지도학습이라는 것은 어떤 군집을 뜻하죠. 그러니까 답이 없는 걸 뜻합니다. 답이 없는 상태에서 이제 맞추는 이제 그런 형태를 뜻하고요. 강화학습이라는 것은 주로 이제 게임 쪽에서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 어떤 정답을 맞췄을 때 보상을 줘서 최종적으로 어떤 목표를 도달하게끔 하는 그런 거를 두고 강화학습이라고 합니다. 딥러닝은 이렇게 간단한 뉴럴 네트워크가 있고요. 입력층하고 출력층하고 사이에 은닉층이 하나가 있는 거죠. 히든 레이어라고 그러죠. 근데 이제 이렇게 히든 레이어가 많은 경우 이런 경우가 이제 딥한 거죠. 그래서 이제 딥러닝이라고 그럽니다. 히든 레이어가 많고 깊다고 해서요. 그래서 이렇게 심플한 거하고 그 다음에 딥한 러닝으로 이렇게 나눠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XOR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XOR 문제는 이제 앞에서도 이제 말씀을 드렸지만 어떤 풀지 못하는 그 당시 이제 풀지 못하는 건데 이제 이 문제를 이제 힌튼 교수님이 이제 풀었습니다. 풀어서 딥러닝이 현재처럼 이렇게 비약적으로 딥러닝 머신러닝이 인공지능이 이제 발전할 수 있는 그런 이제 계기가 됐다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이렇게 보시면 이제 요게 XOR이잖아요. 그래서 어떤 홀수이면 이제 홀수다. 이제 그런 개념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이제 홀수고 여기도 홀수잖아요. 여기는 짝수잖아요. 그러니까 0이고요. 여기도 0이니까 짝수니까 0. 요런 개념인데 쉽게 말씀드리면 이제 수식을 이렇게 보면 여기서 이제 x1 0, x2 0 해가지고 여기 들어와서 이제 어떤 여기가 히든층이라고 볼 수 있겠죠. 여기서 요 s라는 건 이제 시그모이드고요. 시그모이드 함수고요. 그래서 이제 y 안에 이제 출력값이죠. 요 출력값인데 그래서 요 x1, x2를 5라고 봤을 때 w를 이제 5라고 봤을 때 각각 5라고 보고 그다음에 바이어스를 이제 마이너스 8로 보고 이제 그런 식으로 여기 이제 마이너스 7, 마이너스 7 여기 이제 바이어스를 3 이 부분은 이제 w를 마이너스 11, 마이너스 11 바이어스 6 이렇게 식을 놓고 봤을 때 이거 계산한 겁니다. 그래서 여기가 0이니까 0, 0 5니까 5, 5 그다음에 마이너스 8 그렇게 이제 곱해가지고 이제 더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나오는 계산이 0이고요. 마찬가지로 이 부분도 이제 계산해서 1이고 이런 식으로 이제 계산을 쭉 해서 이 XOR하고 요 Y 햇이 맞는지 안 맞는지 이제 그거를 이제 계산하는 겁니다. XOR이라는 것이. 그래서 쭉 계산해 보면 이제 이런 식으로 이렇게 맞는 거를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지금 여기서 보여드리는 거는 한번 해보시면 다 쉽게 이해가 되실 건데 이렇게 계산해 가지고 이제
0, 1, 1, 0 이런 식으로 이제 다 맞게 되면 아, 이런 XOR에 이제 어떤 문제가 있구나 라는 걸 이제 알게 되게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이거는 강의 자료는 올려놓을 테니까 각자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어떤 텐서플로우로 요 XOR 부분을 이제 이렇게 봤을 경우에 이런 식의 어떤 이제 시그모이드 함수가 들어가고요. 그 하이파스가 들어가고 이런 어떤 식으로도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이제 백프로게이션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백프로게이션은 체인룰이라고도 그러죠. 그래서 지금 중학생 청소년들이 이해하기에는 좀 어려운 개념이라고 생각돼서 이 부분은 그냥 앞에서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어떤 이런 그 신경망 구조가 있을 때 이렇게 인풋 데이터에서 쭉 진행해 가지고 아웃풋 데이터까지 가는 이 과정을 이제 그 이렇게 포워드라고 그러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서 다시 뒤에서 앞으로 가는 부분은 이제 백워드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 백워드를 할 때 그 계산되는 거를 이제 이런 백프로게이션 체인으로 활용해 가지고 계산을 한다. 이렇게 정도만 알고 있으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 잠깐 이제 말씀드리면 그 체인룰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이건 체인룰이라는 것은 이제 계산 그래프를 뜻하고요. 이제 계산 과정을 이제 그래프로 나타내는 걸 뜻하는 거죠. 그래서 노드가 있고요. 그다음에 또 이제 함수라는 게 있고요. 또 에지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이제 F죠. 그래서 Y는 요 Y를 뜻하고요. 이제 Y는 FX라고 FX라고 봤을 때 그래서 계산 그래프는 이런 식으로 이제 볼 수가 있는데 요, 요 Y를 기준으로 했을 때 노스값을 뜻하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여기가 이제 백워드죠. 이런 식으로 이제 뒤에서부터 앞으로 다시 이제 계산하는 그런 체인을 뜻합니다. 네, 여기 있죠. 여기 보면은 이제 이런 식으로 Y에 대한 로스의 변화량을 여기 이제 뜻하는 겁니다. 여기 백프로게이션 참조 사이트가 있으니까 여기 들어가서 자세하게 보실 분들은 보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소프트맥스에 대해서 이제 노스의 입장에서 이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소프트맥스라는 것은 소프트맥스 함수라는 것은 이제 크로스 엔트로피, 교차 엔트로피, 오차의 조합 노드를 뜻하고요. 식으로 보면 이제 이런 식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소프트맥스 같은 경우도 여기 빨간색이 이제 체인룰을 뜻하고요. 백프로게이션 뒤에서부터 이렇게 계산하는 거를 이제 뜻합니다. 그리고 이 소프트맥스 같은 경우는 소프트맥스가 뒷부분에서 어떤 스코어 값을 소프트맥스라는 것은 이런 어떤 스코어를 확률로 바꿔주는 거죠. 스코어를 요 여기가 이제 소프트맥스예요. 여기가 이제 소프트맥스죠. 여기가 이제 소프트맥스인데 소프트맥스를 거쳐서 요 스코어를 이제 확률로 나타내져 가지고 최종적으로 이제 0에서 1 사이의 값을 이제 표현하는 것을 소프트맥스라고 그러죠. 총합은 1이어야 되고요. 총합은 1이어야 됩니다. 네. 그러면
여기 예를 든다면 여기가 이제 고양인지 뭐 강아지인지 맞추는 분류의 문제라고 했을 경우에 고양이 값이 여기 확률로 최종적으로 계산돼서 나와야 된다니까 고양이 확률이 만약에 1이었어요. 그리고 뭐 강아지는 0이었어요. 나머지도 0이었어요. 그러면은 이제 정답을 맞춘 거죠. 예. 총 합은 1인 거고요. 이렇게 이렇게 사용되는 이 부분이 이 부분이 이제 소프트맥스입니다. 그래서 이런 스코어를 어떤 이제 확률로 바꿔주는 이제 그런 개념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소프트맥스를 파이썬 코드로 봤을 때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이제 그 코딩을 하는 게 이제 이 부분이 이제 소프트맥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 그리고 이제 미분이 나오는데 이 부분 이제 고등학교 가면 이제 배우는 부분이기 때문에 일단 강의에는 넣는데 그냥 아주 간단하게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냥 이런 게 있다라는 정도로. 그래서 여기 이제 이게 미분 공식입니다. 그 dx분의 d fx 이게 이제 fx를 아니 f를 이제 x로 미분한다 이제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이게 리미트라는 말이고요. 여기 이제 기울기예요. 그래서 여기 써 있지만 x가 0으로부터 어떤 순간 변화율. 이게 이제 요 세모가 순간 변화율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런 뜻이고 그다음에 이제 순간 변화율 x분의 fx 플러스 순간 변화율 x 가로 닫고 마이너스 fx 이렇게 수식으로 이렇게 표현한 게 이게 이제 미분이고요. 이제 계산을 한다고 하면 여기 계산이 이제 나와 있지만 미분을 계산하면 fx 0은 0이고요. fx x는 1입니다. 그리고 fx 2x는 2 상수죠 그냥. 예. 그래서 요거는 이제 그거를 계산한 겁니다. 요 수식에다가 넣고 계산을 한 거죠. 여기 보시면은 여기가 이제 요 순간 분할을 0.01로 뒀을 때 이 부분이 0.01이잖아요. 순간 변화율이. 그럼 이제 fx 플러스 0.01. 여기 x는 여기 3이잖아요. 그럼 이 부분이 이제 x 부분이 이렇게 3이 되겠죠. 예, 그래서 이제 빼주죠. 그래서 fx 3을 빼고 그럼 0.1 빼기 3 마이너스 3 이렇게 되겠죠. 그럼 0이 나오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fx는 3은 0이 되는 거죠. 예, 이렇게 0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렇게 결과값이 나온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이 편미분 이제 체인룰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던 그 체인룰이 편미분을 뜻합니다. 편미분 계산도 이런 식으로 된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fx는 2x는 2고요. 그 다음에 여기 같은 경우는 요 x하고 지워져 가지고 요 y만 남게 되니까 y인 거고요. 여기도 똑같이 y하고 져가지고 지워져서 이제 x만 남는 거죠. 그래서 x를 쓴 거죠. 그리고 여기 보시다시피 fx는 2x는 2죠. 상수 2만 남는 거죠. 그리고 요거 같은 경우도 이제 y만 남게 되는 거죠. x하고 지워지고 이제 상수만 남아서 이제 y가 되는 거고 마찬가지로 여기는 이제 y하고 지워져서 x만 남게 되는 거죠. 여기도 이제 보시면 요 상수는 0이잖아요. 그리고 fx는 2x는 2 계산이 이런 식으로 됩니다. fx는 x 플러스 x 이거 이제 다시 dx는 df는 dx 플러스 dx분의 dx라고 볼 수도 있겠죠. fx가 x 플러스 x니까 그래서 요거는 이제 2가 되는 거죠. 결국엔 1 플러스 1이니까요. 그리고 요거 같은 경우도 이제 요게 여기 보시면 상수가 제로잖아요. 그러니까 여기가 제로니까 요 x는 1이니까 1만 남게 되는 거죠. 그래서 dx분의 df는 1이 되는 거죠. 밑에 부분 역시도 똑같은
위하고 비슷한 거로 해서 이제 1이 되는 거고요.